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공부 김범곤입니다.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여러분들의 궁금사항 해결해드리는 질문클리닉 27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주제는 이 사적연금이라고 하는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서 우리가 연금 개시하고 연금 수령했었을 때 연간 1,500만 원을 초과 수령하게 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든지 아니면 16.5%로 기타소득 그리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자, 만약에 연간 1,500만 원 초과 수령해서 종합과세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될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어서 이번 시간 영상 주제로 채택했고요. 자, 과거에도 건보료가 부과된다, 부과되지 않는다 논란의 소지가 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영상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이번 시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구독자 질문사항을 좀 하나 볼게요. 자, 일단 사적연금을요, 종합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로 신고할 경우 보통 연간 1,500만 원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을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16.5%로 기타소득세 내고 분리과세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고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건강보험공단에 통보가 돼서요 건보료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국세청에서 소득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다가 넘기는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하였고 답변받은 내용인데 건강보험공단의 답변이라고 하나 신뢰가 100% 가지 않네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자,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소득의 종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사적연금 연간 1,500만 원 이하로 수령하게 되면 저율과세가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저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나이 기준에 따라서 많게는 5.5% 구간부터 적게는 3.3% 구간까지, 그래서 3.3%가 적용되려면 연금 수령 나이가 80세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5.5%가 적용되는 시점은요, 만 55세부터 70세 구간. 자, 그러면 중간에는 뭐가 있냐면 4.4%가 있습니다. 4.4%는 70세 초과 80세 미만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500만 원 수령하게 되면 저율과세 그리고 분리과세로 대부분 과세를 종결시키는데 알아봐 주신 내용이 뭐냐면요, 바로 1,200만 원 이하로 수령할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 그러면 분리과세 처리하는 경우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경우 어떠한 차이점들이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연간 수령하는 연금액에 여러분들의 원천징수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돼서 세금 신고가 끝나게 되는 거고요. 자, 만약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라고 한다면 다른 소득이 있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금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납부세액으로 빼주는데, 자, 근데 종합소득세를 하게 되면 종합소득공제라는 걸 해줍니다. 다만 연금소득의 경우는 공제받을 항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적공제 중에 본인에 대한 공제,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그리고 표준세액공제 이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었을 경우에는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반대로 환급세액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번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면 연간 1,500만 원 미만으로 수령할 경우에도 종합소득세가 유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같이 공유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가 유리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환급액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 금액에 대한 부분들은요, 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시게 되면 사업소득 등 연금소득, 자, 그리고 근로소득, 그리고 분리과세, 주택, 임대소득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부분들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 소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모든 소득이 발생된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일단 지역가입자 기준으로는 1천만 원 초과됐었을 경우에 전체 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현재 부과되고 있고요. 자, 연금소득의 경우는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만 50%에 해당되는 부분이 현재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소득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사적연금에 대한 종합과세 및 기타 소득으로 과세됐을 때 건보료가 부과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현재 확인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국민건강보호법 시행규칙 중 연금소득의 종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 내용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의 3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
자, 이것을 들어가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요. 일단 공적연금 소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금 수령, 사적연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적연금의 연금 외수령. 자, 연금 수령이라고 하는 것은 연금 수령 한도 이내 연간 1,500만 원 이내 금액 수령하는 걸 의미하고요. 연금 외수령이라고 하는 것은 1,500만 원 초과해서 수령한 거 혹은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수령한 것을 연금 외수령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연퇴직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퇴직금이 IRP 계좌로 넘어와서 우리가 연금 개시에서 수령하는 금액들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시행규칙 중 연금 소득의 종류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연금이 다 들어있습니다. 공적연금, 그죠? 그 다음에 사적연금, 그 다음에 퇴직금이 IRP 계좌로 넘어와서 연금 수령하는 이 부분이 모두 다 들어와 있기는 합니다. 자, 따라서 사적연금 수령의 법적으로는요, 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데는 사실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뭐 하고 있다? 건강보험료를 과세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현재는 공적연금에 대해서만 50% 과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적연금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건강보험료상의 일단 부가치기에서는 제외되고 있는 소득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로는 과세될 수 있으나 아직 과세를 하고 있지 않다. 이는 이제 공적연금을 축소할 거고요. 사적연금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세제 혜택을 많이 줘서 많은 사람들이 사적연금 소득을 잘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방침이 포함되어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법적 근거로는 세금을 뗄 수 있지만 아직까지도 사적연금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묻지 않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중 기타 소득 금액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소득세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기타 소득 금액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정말 많은 게 있습니다. 많은 기타 소득 금액이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이제 사적연금과 관련된 것만 찾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20조, 제3항, 그 다음에 제1항제 2호, 남호 또는 다목의 금액을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에 수령한 소득. 자, 그러면 우리가 사적 연금 소득을 연금에 수령한다라는 것은 첫 번째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수령했었을 경우 일정 부분 기타 소득세 과세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연간 1,500만 원 초과해서 수령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분리과세 선택하게 되면 이때 16.5%의 무엇이 기타 소득세가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일단은 시행 규칙 중에 발생되는 연금 이외에 수령한 소득, 즉 기타 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도 마찬가지로 법적 근거로는요,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연금의 수령에서 기타 소득세가 과세됐는데 이 소득이 혹시라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꼭 좀 댓글에 공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법적 근거로는 세금을 다 매길 수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세금을 매기고 있지 않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사적연금 연간 1,500만 원 이내 수령 시 종합과세하게 되면 아까도 서두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분리과세 선택하게 되면 환급액이 발생되지 않고요. 종합과세를 하게 되면 일정 부분 환급액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했었을 경우에는 이때는 그냥 연간 1,500만 원 이내 금액을 수령하더라도 종합과세하게 되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 환급액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조금 더 줄일 수 있고요. 아니다, 나는 너무 세금 신고하기 귀찮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냥 분리과세로 과세를 종결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만약 사적연금에 종합과세 시 건보료가 부과된다면 당연히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고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종합과세를 선택해서 일정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 세액공제를 환급액을 적용을 받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법적으로는 건보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직 사적연금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부과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는 모두 다 포함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만약에 미래에 부과된다 하더라도 과거에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자체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부과되지 않길 바래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질문사항들 자세히 남겨주시게 되면 영상 주제로 채택해서 영상의 형태로 답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영상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